남편의 49제가 끝난 날, 말수는 커다란 보따리 2개를 들고 은수의 집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았다. 내 아들 잡아먹은 집구석 구경이나 좀 하자. 독설은 여전했다. 은수는 마른 세수를 하며 신발장에 서 있었다. 남편 준우가 살아생전 그렇게나 중간에서 애를 써도 좁혀지지 않던 거리였다. 은수에게 말수는 내 커리어를 무시하는 구시대적 노인이었고, 말순에게 은수는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기센 여편네였다. 말수는 짐을 풀자마자 은수가 아끼던 크리스털 화병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런 살벌한 게 거실에 있으니 애가 죽지. 은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유리 파편을 치웠다. 분노보다 슬픈 건 말순의 눈동자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초점이 흐릿하게 풀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일주일 뒤 은수는 퇴근 후 경악했다. 친정아버지가 빚을 내어 마련해 주셨던 은수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자개. 예단함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던져져 있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은수의 비명의 말수는 베란다 밖을 멍하니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무거워. 저게 있으면 내가 못 날아가. 준우가 그러더라. 우리 은수 무거운 거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버렸어. 너 가벼워지라고.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치매 증상이 예단함을 짐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해방해주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말순의 기억 속에서 독한 시어머니의 형체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은수는 냉장고 정리를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냉동실 구석, 검은 비닐봉지가 굴비처럼 엮여 가득 차 있었다. 봉지를 열자 나온 것은 뜻밖에도 음식물이 아닌 삐뚤삐뚤한 메모지들이었다. 습기 방지를 위해 지퍼백에 겹겹이 쌓인 종이들. 3월 12일 우리 며느리 생일. 미역국 끓여줘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4월 5일 은수가 좋아하는 잡채는 당면을 미리 불려야 한다. 그래야 안 붓는다. 6월 20일 미안하다. 내 성질머리가 이래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목구멍에서 가시가 돋는다. 차갑게 얼어붙은 냉동실 안에는 말순이 평생 참아 꺼내지 못했던 뜨거운 고백들이 박제되어 있었다. 은수는 얼음처럼 차가워진 종이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말순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사이 은수는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남편 준우가 어머니와 주고받았던 비밀 편지들과 가계부 기록이 들어 있었다. 편지 한 통을 펼치자 준우의 정갈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업 실패하고 은수 돈으로 메꾸고 있다는 거 은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줘. 은수가 나를 우습게 볼까 봐 무서워. 엄마가 좀 독하게 굴어서 내가 은수 편드는 것처럼 보여야 은수가 이 집에서 기 안 죽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쁜 역할 시켜서 미안해. 은수의 손이 떨렸다. 결혼 생활 내내 말수는 은수를 몰아세웠고 그때마다 준우는 은수의 편을 들며 그녀를 위로했다. 은수는 그런 준우를 유일한 내 편이라 믿으며 의지해왔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말수는 아들의 바닥난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며느리의 주적이 되어 화살을 대신 맞고 있었던 것이다. 봉투 안쪽에는 말순이 보낸 짧은 답장도 있었다. 준우야 걱정 마라. 어미는 원래 자식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들어가는 법이다. 은수 그 착한 아이가 너를 떠날까 봐 걱정되는 거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시어머니가 되어주마. 너는 그저 그 아이 옆에서 따뜻한 남편만 하거라. 그게 내 업보라 생각하마. 은수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움은 사실 아들의 못난 비밀을 감싸 안기 위한 거칠고 투박한 보호막이었다. 말수는 은수에게 미움받는 것을 대가로 아들에게는 성군 같은 남편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었던 것이다. 창밖에서 휠체어를 타고 돌아오는 말순의 작아진 뒷모습이 보였다. 이제는 아들도 기억 못하고 자신이 왜 독해져야 했는지도 잊어버린 채 작아진 노인. 은수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어보았다. 입안에서 맴도는 그 단어가
김치 국물처럼 맵고도 시큰했다. 진실을 알게 된 은수는 퇴근길에 말순이 좋아하던 시장 꽈배기를 사들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화분에 흙을 거실 바닥에 다 파헤쳐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평소라면 소리를 질렀을 은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은수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세요. 제가 꽃밥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은수작이 자신과 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말순의 기억은 이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며느리로 은수를 엄격했던 자신의 시어머니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수는 흙 묻은 말순의 손을 씻기며 깨달았습니다. 평생 독한 시어머니로 살았던 말순도 사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꽃을 심고 싶어 했던 여린 며느리였다는 것을요. 말순의 치매가 깊어지며 집안 곳곳에 숨겨둔 물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말순이 베개 밑에 소중히 품고 자던 낡은 가죽 주머니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겉장이 너덜너덜해진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이정숙. 2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은수의 친정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겼습니다. 첫 입금은 은수의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5만원, 10만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입금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입금자명 대신 적힌 투박한 메모들이 은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수가, 내 딸 은수 오늘 시집 왔다. 내가 잘 지켜줄게. 은수 친정엄마 첫 제삿날. 정수가, 은수가 오늘 제사 지내며 많이 울더라. 내가 미안해서 10만원 더 넣었다. 은수는 은수 친정엄마 첫 제삿날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풀었습니다. 은수가 친정엄마를 잃고 눈물로 첫 기일을 보낼 때 시어머니 말순은 겉으로는 기일이라고 유난 떨지 말라며 독서를 퍼부었지만 뒤돌아서는 은행으로 달려가 사부인의 이름으로 돈을 넣으며 내가 대신 엄마 노릇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친정엄마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부인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내 딸 은수, 일찍 애미 여의고 시집가서 기죽어 살까 봐 잠이 안 옵니다. 사부인, 제가 식당 설거지하며 모은 이 돈을 맡깁니다. 매달 조금씩 사부인 손으로 저축해 두셨다. 훗날 내 딸이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친정엄마가 하늘에서 보내는 용돈이라며 건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사부인, 우리 은수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말순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를 숨겨주느라 은수에게 독한 시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은수가 나중에 정말로 기댈 곳 없을 때를 위해 이 통장을 친정엄마의 유산으로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방 안에서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아있는 말순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은수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쁜 아가씨 왜 울어? 울지 마. 우리 은수작이 자신 엄마가 그러는데 울면 마음이 가난해진대. 자, 이거 가져가. 말순이 은수의 손에 쥐어준 것은 아까 보았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말순은 기억을 다 잃어가는 와중에도 이 통장만큼은 은수에게 줘야 할 것으로 본능처럼 새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는 말순의 마른 무릎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친정엄마가 실은 가장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내내 곁에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말순의 치매 증세는 밤이 되면 더 깊어졌지만 그날 밤만은 기적처럼 맑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은수의 침대 곁에 앉아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말순이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수야, 자니? 은수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예전처럼 형형했지만 그 안에는 도끼가 아닌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 정숙하고 약속을 했다. 너 절대 기 안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내 아들 놈이 못나서 내 아들 살리겠다고 너를 너무 아프게 했구나.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며 쏘아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은수야. 나를 실컷 미워해라. 그래야 내 남편이 덜 밉지 않겠니? 은수야 미안하다. 이 늙은 여편 내가 내 엄마 노릇은커녕 원수 노릇만 했어. 은수는 말순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여자는 빗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오열로 서로의 묵은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겨울의 문턱, 말순은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소멸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은수를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정갈하게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잘 봐둬라. 이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가진 양념을 버무리는 내내 말수는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생강은 요만큼만 넣어야 뒷맛이 쓰지 않아. 새우젓은 육수를 내서 넣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혼자 밥을 물에 말아 먹어도 이 김치 한 조각이면 입맛이 돌 거야. 말순의 빨갛게 물든 손이 은수의 손 위로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잃어 나를 잊더라도 은수의 식탁만은 외롭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노인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김치 양념의 매운 기운 때문인지 두 사람의 눈시울은 김장 내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서 시계 태엽이 거꾸로 돌다 못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말순은 은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쁜 아가씨 혹은 선생님이라 부르며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와 미움의 기억이 사라지자 오직 본능적인 애정만 남은 것입니다. 은수가 퇴근하면 말수는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은수가 나타나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쁜 사람은 단 거 먹어야 마음이 안 아프대. 말수는 이제 은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만은 영혼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은수는 말순을 씻기고 입히며 시어머니가 아닌 막내딸을 보살피듯 지극한 사랑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말순이 소풍 가듯 세상을 떠난 뒤 은수는 말순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첫 김장을 했습니다. 김치통을 채우던 중 바닥 구석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육장에서 발견했던 통장과는 별개로 말순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였습니다. 은수야, 내 딸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었다. 남들은 고부 사이가 원수라지만 나는 내 덕분에 죽는 날까지 엄마 소리 한 번 더 들으며 호강했다. 은수야,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음 생에는 내가 네 배속으로 태어날게. 그래서 내가 나를 마음껏 구박하고 또 마음껏 사랑하게 해줄게. 그때는 내가 준 사랑 다 갚는 착한 딸이 될게. 고맙다 내 딸아. 은수는 김치통 앞에 주저앉아 말순이 남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맵고 짜고 시큼하지만 끝맛은 말도 못하게 달콤한. 그것은 20년 세월을 견뎌온 인생의 맛이자 두 엄마가 은수에게 남긴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말순이 좋아하던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엄마가 떠나고 벌써 세 번째 매화가 폈어요.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엄마의 파스 향과 밴드 에이드 냄새는 조금씩 옅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엄마가 가르쳐준 김치 맛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네요. 고마웠어요.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끝내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사랑합니다.